오늘은 어깨 아프신 분들, 특히 50견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입니다. 이 약초를 알려드릴 것이고, 약초가 함유된 처방도 오늘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시골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골 어르신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긴 한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정해져 있어요. 어깨 아픈 분들, 허리 아픈 분들, 무릎 아픈 사람들. 그래서 이 세 군데만 잘 치료하면 정말 명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50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50견이라는 말 그대로 하면은 50대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0대가 되면 특별히 어깨가 아파진다는 뜻인데, 사실 이거는 병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아픈 증상이 50대에 발생하는데 그게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동결견,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로즌 숄더, 그러니까 어깨가 얼었다는 뜻이에요. 어깨가 얼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때 아프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거를 치료하는 게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렵기도 하죠. 제 친구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50견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50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시면 네이버에 당뇨, 50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무려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0견에 걸릴 확률이 무려 5배 높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50견은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정상적인 어깨 관절인데 근육 싹 없애버리고 뼈만 지금 남아있고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 관절낭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관절 주머니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장 안쪽에 뼈와 맞닥뜨린 이 부분에 관절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 관절 주머니 안에는 말하자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관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절 주머니, 이 하얀색으로 보는 이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뭐냐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다음에는 이게 달라붙거든요. 유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비닐 있잖아요. 비닐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쪼글쪼글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절 주머니에, 어깨 관절 주머니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염증이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염증이 생긴 다음에는 이 비닐이 쪼글쪼글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깨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고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되고, 이게 이제 50견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게 뼈하고 가까이 있는 부위에 생긴 염증이고 유착이기 때문에 근육을 마사지한다, 또는 핫팩을 해준다, 뭘 해준다, 충격파를 해준다, 이게 크게 효과가 없는 게 가장 안쪽에 있는 조직에서 발생한 염증과 유착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제 친구가 당뇨를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뇨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왜 5배나 많이 50견에 걸리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당뇨를 앓고 있으면 이 혈액 안에도 염증이 잘 발생을 하고요. 종국에 혈당이 높으면 나중에는 혈관들이 소실이 됩니다. 자, 혈관이 소실되는 곳이 발이다 하면은 나중에 발에 염증이 생기고 발가락을 절단하고 심지어는 발목을 절단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그 혈관이 신장이다 그러면 나중에 신장을 투석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다 혈관이 소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혈관이 소실된다는 거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어깨도 어깨 관절이 내가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들다가 좀 손상됐다고 칠게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고 쳐보세요. 당뇨 때문에, 당뇨 있으면 혈관이 소실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증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버리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당뇨를 앓고 있던 또는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이 당뇨병의 원인이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보다는 사실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가, 그러니까 육고기 섭취가 너무 많았을 때 당뇨병이 많이 걸린다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이 당뇨가 있다면 당뇨 조절을 일단은 해야 될 것이고, 당뇨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기름기 많은 그런 음식을 드셨을 때 여차저차 해가지고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혈관도 막히고, 심지어는 혈관이 소실되고, 그러면은 관절염, 특히 이제 어깨에 이 염증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약초도 약초고 음식도 치료도 치료고 병원 치료 포함해서 다 좋은데 여러분들의 음식은 꼭 바꿔 주셔야 돼요. 어떤 걸로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제 해설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육고기 섭취를 좀 줄이시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신다면 여러분들 혈관이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은 염증을 치료하는데도 어차피 지금 여기 어깨 굳었잖아요. 이 굳은 것이 풀어지려면 혈액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섬유질 섭취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아픈데 뭐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느냐? 있습니다. 자, 운동은 이거를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 보세요. 자,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맨손이잖아요. 맨손보다는 여기다가 아령을 매다는 게 좋습니다. 아령을 잡고, 처음에는 잡고 이제 붕대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아픈 쪽 어깨죠.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어깨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유착이잖아요. 관절이 지금 유착이 된 거예요. 유착을 이렇게 늘려주는, 견인 치료라고 하죠.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너무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신다면은 어깨 아프신 분들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아령의 무게는 3kg, 이 어깨가 좀 두텁다, 이런 어깨가 좀 발달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 5kg 정도 괜찮습니다. 3kg에서 5kg 정도 사이로 아령을 매달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하나는 음식 섭취를 주의하시라는 거, 당뇨 포함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운동, 진자 운동 알려드렸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약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약순기산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사용되는 처방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약재가 많은데 제가 나열은 해드릴게요. 오약, 진피, 길경, 건강, 청궁, 백지, 지각, 대추, 백강잠, 마황, 생강, 감초. 여러분이 알만한 약초가 뭐가 있나요? 자, 진피는 귤껍질이고, 길경은 도라지입니다. 건강은 생강을 말린 것이고, 청궁 아시나요? 청궁, 혈액순환을 시키는 청궁. 그 다음에 백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각은 탱자, 덜 익은 것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대추 아실 거고, 백강잠은 우리 누에를 뜻하고요. 마황,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문의약품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생강, 감초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오약순기산은 순기라는 뜻이 뭐냐면 기를 잘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어깨에 뭉쳐 있잖아요. 그리고 유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혈액이 끝까지 안 가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초까지 보내준다. 이게 이제 순기의 개념이에요. 기를 잘 돌려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약이라는 약이 있는데, 오약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오약은 오약이라는 나무의 이제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를 잘 돌려준다, 이런 효능이 있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오약은 기의 순환을 잘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약초가 뭐냐면 길경, 도라지 있잖아요. 이 도라지는 사실 이제 우리가 목에 좋은 약으로 알고 있지만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몸 곳곳에 생긴 염증을 없애주는데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길경만 사용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지각이라고 탱자 그 덜 익은 열매의 껍질, 이걸 지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각과 길경, 즉 도라지를 함께 사용하시면 이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조금 더 좋아지는 편이죠. 그래서 이 오약순기산에도 이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 일단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지라는 약이 있는데 이 백지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구릿대라는 식물이 있거든요. 이 구릿대라는 식물의 뿌리를 백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백지도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 좀 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소개한 약초가 도라지, 길경, 그 다음에 백지, 그 다음에 탱자 덜 익은 열매, 이게 지각이라고 있죠. 이 세 가지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염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깨에 염증이 생겼다 했을 때 이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오약과 아까 오약은 설명드렸는데 오약, 그 다음에 여기 진피, 귤 껍질이죠. 이 두 가지가 주로 하는 역할이 순환을 잘 시켜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염증 없애주면서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 사실 이 오약순기산은 어깨 아플 때만 쓰는 건 아니고 어디가 마비됐다든지 근육이 뭉쳤다든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등이 막 결리고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사용하는데 어깨 아플 때도 사용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총 그 갈무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깨 아프다, 오십견이다 했을 때는 이게 염증이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빨리 치료하려면 그 혈액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육고기 섭취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유질 섭취를 좀 늘리시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운동. 아까 얘기했던 그 진자 운동 있죠.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꾸준하게 하시면 운동의 효과는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통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세 번째는 오약순기산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처방 설명하는 날이라서 약초 딱 하나만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약체를 설명을 드린 건데 이 오약순기산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처방을 소개해 드리면 뭐 이 처방에 나한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 설문지를 제가 만들어서 이 주소 우리 영상 밑에 보면 설명하는 欄이 있잖아요. 영상 설명 글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설문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 나는 추위를 탄다 뭐 이런 몸 상태에 대한 이 오약순기산이 나한테 맞을까 맞지 않을까 라는 그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설문지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게 간단해요. 거기 클릭하시면 아마 방법이 다 나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그 설문지가 도착하면 읽어보고 맞습니다. 이 오약순기산이 몸 상태에 맞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전화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업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하지 마시고 이 설문지 클릭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문지 받아보면 여러분께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조금 영상이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께 피와 살이 되는 정보니까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위너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약초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병남이었습니다.